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시장도 많이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한편 또 조용한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이 폭풍 전야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 따른, 도입에 따른 실손보험과 질병, 상해보험 판매 전략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정 회사의 상품이나 뭐 특약을 꾸민 거를 포트폴리오 짠 거, 가입 설계한 거를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어느 보장 포인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FP님들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향, 길, 로드맵을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사항, 중대질병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패러다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글자로 줄이면 비급여 치료입니다.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시대에서 치료비의 시대로 바뀌었다. 강사님 왜 치료비가 좋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진단비나 수술비는 물론 이제 회당, 연 이렇게 지급되는 것들도 있지만 진단비는 통상 1회 한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료가 비싸단 말이죠. 근데 치료비는 어때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지급하지만 매년 단위로 한 번씩 지급하면서 보장 기간이 끝나는 뭐 예를 들어서 80세면 80세, 100세면 100세까지 매년 지급을 하죠. 그러면 진단비를 매년 받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진단비가 통합한 진단비죠. 그죠? 각 부위별로 다 주는 거죠. 전이가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각 몸의 신체 부위로 나눠서 다 주다 보니까 뭐 어떤 회사는 뭐 열 몇 번 받는 회도 있고 더 이상 받는 회사들도 생겨났습니다. 치료비 시대로 바뀌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공백을 메우는 보장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컨설팅 포인트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만 잘 따라가신다고 하면 5세대 실손보험의 공백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어떤 보장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의료기술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의 비급여 치료 방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5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산정특례가 되면 중증이니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급여,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세 가지로 살펴봤을 때 산정특례의 아쉬움은 급여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금은 환자분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실손보험, 물론 이제 5세대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서도 통원치료의 한계는 계속 있었습니다. 20만 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에 비급여가 붙어버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고액치료, 암내 심장질환을 치료해서 병원을 선택할 건데요. 어디 가실 거예요? 서울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서울로 가려면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부대적인 비용이 들 텐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비중증 치료에 대한 보장 금액이 축소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회 입원 한도 300만 원 받게 되지 않죠. 그러면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보장을 강화시킬까요? 수술비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 포인트로 실손보험, 5세대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의 공백을 이런 것들로 좀 메워보면 어떨까? 그래야 고객의 자산이 줄어들지 않고 치료는 치료대로 가져가고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의료기술의 확대로 인한 고액 비급여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 중입장 아시죠? 중입장, 항암, 중지장, 방사선 치료, 요즘 새로 뜨고 있는 리간드 치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빈치 로봇 암 수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입장은 밖에서 쏘고요. 리간드는 안에다가 주사, 방사선 주사 약으로 몸 안에 투입합니다. 그러면 암에서 해방되지 않겠습니까? 중입자와 리간드 하나씩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다빈치 로봇 암 수술 여성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물론 이제 병원에서는 장비를 구입을 했으니까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런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수술 흔적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회복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어떤 치료를 하실 거예요? 그죠?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적응하지 않겠습니까? 중위자 방사선 치료는 이제는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00% 비급여 본인 부담이라는 거죠.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번 치료할 때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00% 비급여고요. 물론 과거에 정기적 방사선이나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전이 산정특례가 되어서 적용이 되면 거의 한 50만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위자 방사선 치료는 아직까지 비급여로 남아있다. 그런데 5천만 원, 6천만 원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실제 병원 영수증입니다. 갑상선 다빈치 로봇 수술하고 약물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로봇 수술하고 약물 치료한 케이스 화살표 보시면 1077만 1000 돼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총 총액은 1137만 원 중에 비급여 항목이죠. 전액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죠? 비급여 부분이 1077만 1000원입니다. 갑상선 다빈치 로봇 수술했습니다. 흔적 없습니다. 회복 엄청 좋습니다. 고객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FP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5세대 실손보험에서 가능한가요? 한번 따져볼 만하죠. 로봇 수술을 만약에 입원해서 안 하고 통원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가 보장이죠? 20만 원입니다. 뒷부분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암으로 급여 부분입니다. 산정특례 되니까요. 수술하고 항암약물 검사한 비용입니다. 5% 정도 부담하니까 총액 2,050만 원에서 5% 부담하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그죠? 아니 뭐 이 정도면은 그냥 할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가상의 자료긴 하나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로 수술했고요. 항암약물 치료하고 검사 똑같이 했습니다. 보니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비급여 전부 다 본인 부담입니다. 1억 2천만 원 낼 수 있나요? 낼 만한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의 보장이 축소되었다면 이 부분은 고객분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약입니다. 약. 항암치료 약물이죠. 약. 억소리 나는 비급여 항암치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킴리아라든지 중입자, 키트로다, 임핀지, 에너투 등 보면 1개월에서 하루 투여하고 평균 2년에서 2년 5년 정도 투자하는데 비용을 보니요, 연 단위로 기준으로 봤을 때 1억이 대부분 다 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억은 아니더라도 연 단위 1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천만 원 아니면 1개월 평균 1년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비용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산정특례의 아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암, 뇌, 심장에 관련되는 부분은 산정특례가 되니까 내가 혜택 보잖아. 그러니까 무슨 실손보험 말고 다른 걸 더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십니다. 자료에 보시면요, 산정특례 9대 질병에 1313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급여는 5% 부담합니다. 비급여 100% 본인 부담하고요.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는 겁니다. 급여 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는 거죠.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비급여, 선택진료, 상급병, 식대 전부 다 환자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항암 중위자 방사선 비급여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비급여 치료, 약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급여가 아니니까 환자가 다 부담해야 되죠.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비용을 산정특례에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명 연예인이 계속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산정특례로 포함시켜달라. 항암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약이 현재 비급여라서 너무너무 비싸다. 치료를 하고 싶다. 산정특례로 넣어달라. 당장은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항암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급여로 적용받던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이 약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약을 같이 한번 써볼까요? 얘기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쓰고 싶죠. 왜? 낫고 싶으니까. 자, 두 가지를 같이 쓰면 급여를 적용하게 되면은 물론 저렴할 수 있는데 두 개가 다 두 가지가 적용되면은 이게 급여에서 비급여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급여고 한 가지가 비급여였다. 원래 적용 안 되는 거. 근데 급여가 됐으니까 나머지 두 번째 쓰는 것도 급여로 되지 않을까 하겠지만 현행법상 급여가 비급여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병용 치료를 하게 됐을 때의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죠. 국내에서 최근 5년 된 허가된 항암제 중 75%가 병용요법으로 쓰고 있다. 병용요법으로 쓰고 있으면 급여가 아니라 다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다. 비급여 표적 항암치료 비용을 봤더니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이상은 좀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써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급여로 바뀌어 버리죠. 그럼 연간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의 비급여 통원 치료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통원 치료 비용 얼마인데요? 20만 원. 5세대 실손보험의 문제가 아니라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고 있고 5세대의 통원 보장이 줄면서 이게 같이 물려버리니까 그 효과가 증폭돼 버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손보험 통원 치료 한계 비급여 20만 원 한도는 여전합니다.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치료를 하는 게 통원 치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통원 치료인데 통원 치료비 한도가 20만 원이니 어떡합니까? 입원이 안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 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암 입원해서 치료 받을래요. 입원 시켜주세요. 입원 시켜줄까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줄 수는 없죠, 그죠? 자, 손해보험이 3층 보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적용되는 것처럼 급여만 보장이 되니까 통원 20만 원 이상 보장되면 좋겠는데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세 번째, 고액치료비, 비급여 통원 치료비 같은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층 보장이라는 게 손해보험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항암치료의 대부분은 통원치료로 진행되고 있다. 고액의 암치료가 비급여인데 통원이다. 고액의 암치료가 비급여인데 통원이다. 통계자료 보시면, 외래 환자가 100만 명, 입원 환자가 8만 명, 비율로 보니 92.8 대 7.2.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32만 건인데요. 수술은 2만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통원 치료하지 않고요. 새로운 신기술과 신약들로 치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도 그렇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통원 치료비 한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여전히 20만 원으로 묶여 있고요. 이게 만약에 비급여였다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이제 치료는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을 낫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들어오니 이거는 비급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5세대 실손보험의 개정과 맞춰서 이런 의료 기술들의 발달이 고객들의 어떤 의료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원 의료비 한도가 20만 원인데 입원했을 때도 약간의 문제는 또 생깁니다. 비중증 입원일 때 한도가 실손보험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1회 입원당 한도가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 내려왔고요. 1회 입원 시의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다빈도 수술 상위 20개 중에 비중증이 15개입니다. 그러면 일반 생활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세 글자, 비중증 입원하고 수술했을 때 한도 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300만 원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00만 원은 내가 올고지 부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개 중에 다빈도 수술 20개 중에 비중증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채울까라는 거죠. 비중증 입원은요,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한도고, 1회 한도가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의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제, 입원비나 아니면, 간병인, 그리고 수술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액치료, 암, 뇌,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님들, 우리 FP님들 어디 가실래요? 제주도 가실래요? 아니면 저기 섬에 가실래요? 서울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왜 서울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작고요. 암 관련 의료진이 그래도 서울이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경북 지역에서는요, 10명 중에 7명은 서울로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고요. 타 지역 47%가 서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권하고 지방권하고 의료 기술의 수준 차이와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좀 과잉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내 생명은 누구나 다 소중하잖아요. 그죠? 자, 암 치료 하루 받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기차 2명 타고 가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2명 왔다 갔다 왕복 9만 원. 왕복 9만 원 아니죠. 뭐 편도가 한 9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최소 6끼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2명입니다. 10,000원씩만 잡아도 돈이 얼마예요? 한 달 혹은 최소 2박 3일 그래도 조금 편한 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낯선 곳에 갔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요즘 보험사 보니까 에스코트 서비스나 아니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동행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하루에 거의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부대 비용이 들어가더라.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죠.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부대 비용이 이만큼 든다는 거죠. 이런 비용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공백을 메우는 보장자산의 포트폴리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과 연결해서 중증일 때, 비중증일 때, 그리고 통원할 때, 비급여가 중요하더라 산정특례도 계산해보자. 비급여 통원치료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삶이 비통해진다. 말 됩니까? 비급여 통원치료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삶이 비통해진다.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는 의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 우리가 암주유치료비라는 걸 비례형으로 팔았습니다. 정액형으로 바뀌면서 비례형이 판매 중단되면서 정액형으로 바뀌었죠. 정액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급여에 대한 주유치료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입자 방사선이나 특정 표정항암 방사선 약물, 리간드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암이나 이대진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암치료 생활비나 회복지원금이라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FP님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보험료는 점점 다 가진다는 느낌 드셨죠? 예, 맨 마지막에 있는 보험료가 가장 작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과거에 판매됐던 진단비의 형태들이 이런 치료비의 형태로 바뀌면서 암 주요 치료비에서 비급여 주요 치료비로 바뀌면서 생활비로 바뀌면서 똑같은 진단비 같은데 보험료는 점점점 작아졌다라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이 엄청 바뀌면서 이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대질병 세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암과 뇌, 심장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순환기에 대한 주요 치료비도 필요하겠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암과 이대질환은 좀 다른 게요. 암은 내가 암이라도 지금 당장 사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서울로 가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지만 이대질환,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최소한 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지 상급 종합병원으로 무조건 가입하시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비의 개념의 주요치료비에서 순환기 치료 생활비도 출시가 되었으니 순환기 치료 생활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비중증일 때 입원해서 수술할 때 다빈도 질환 수술 중에 4분의 3이 비중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비나 입원비, 1인실, 2, 3인실 입원비밖에 없으니 수술비로 좀 보완을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치매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에 관련된 부분은
간병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 입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365일 입원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FP님들 머릿속에는 그래 그 상품 그 회사에 그거 이렇게 떠오르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레캔디 특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치매를 가지고 사는데 조금 더 경증 치매를 오래 가지고 살면 어떠냐, 그 치료약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치매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전체 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되면서 보장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보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보장이 줄어드는데 실제적으로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 신의료기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합쳐지면서 고객들의 보장자산에 구멍이 많이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거는 우리 FP님들 입장에서 고객들의 보장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진짜 한번 제대로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객분들에게 5세대 실손보험 컨설팅 많이 해주시고 좋은 보장을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